안녕하세요. 사람과 직업연구소의 정도영입니다. 오늘은 보험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험 관련 질문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뭔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보험 관련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험업계에서 한 30년 정도 보험 설계사로 일해온 윤봉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보험에 대해서 조금 어떤 세팅을 하면 좋을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노후의 자산 관리가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보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팅을 해두는 게 가장 기본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손보험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있겠지만 연금보험을 또 이제 준비해서 연금을 받아서 소득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명적인 보험이라고 해서 암보험이라든지 뇌라든지 심장 쪽으로 진단자금이나 수술비 이런 플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치매보험이나 그다음에 간병보험 이런 쪽으로 준비해 놓으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보험들을 고를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복잡해서 좀 헷갈리거든요. 그런가요? 보통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자분이 한 90세 정도 평균 수명 보고 남자분은 한 85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그 수명까지는 보장 기간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만기가 80세 만기가 있고 또 90세 만기가 있고 100세 만기가 있을 때 물론 100세 만기가 가장 좋겠지만 100세 만기는 보험료가 또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90세 만기로 설정은 아무래도 100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겠죠. 근데 이제 사람별로 그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은 80세 만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또 90세, 어떤 분은 100세인데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가능하면 100세 만기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갱신형도 있고 비갱신형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 거는 비갱신형이 좀 좋다는 얘기는 있던데 꽤 비싸다면서요? 그렇죠. 비싸죠. 근데 비싸지만 또 그 몫을 또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비갱신형이 좀 낫다? 예, 가능하면 이제 미리 젊을 때 준비하셔서 10년 내시고 100세까지 가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만약에 50이 넘어서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이제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보험료가 비싸서. 그러면 이제 비갱신형으로 일부분을 설정을 하시고 일단 1계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갱신형을 또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1층, 2층 이렇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연금보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노후 준비로 연금보험을 하시는 분이 꽤 많으신가요? 여전히? 연금은 이제 젊을 때 20대, 30대 때 준비를 하셔야지 복리 효과를 내서 내가 은퇴할 타이밍이 보통 65세라고 가정하면 65세부터 받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이제 복리 효과를 내겠어 그렇습니다. 근데 미리 20대, 30대 준비를 못 하셔서 벌써 나이가 50이 넘었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는 게 이제 긴 인생으로 봤을 때는 늦더라도 준비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아니면 연금보험과 국민연금도 또 가장 기본적이니까 국민연금에도 하시고 또 개인연금도 준비하시는 게 좋다. 연금보험 상품을 할 때 네. 가장 고민이 수익률이 좀 낮지 않은가라는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험회사별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연금 펀드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변액보험도 있습니다. 보험에서 직접 펀드를 운영하기도 하나요? 보험회사가 아니고 이제 주식 쪽으로 가셔야 돼요. 주식 쪽으로. 네. 주식회사 가서 이제 증권회사를 통해 가지고 펀드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이제 변액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 많은 게 이제 미국형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펀드로 해서 펀드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은 정권에서 운용되는 그 수익률에 따라서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변액보험이 일정 액수를 주식형에 투자하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연평균 수익률을 볼 수 있을까요? 아주 평범한 경우라면. 제가 주로 이제 메트라이프 생명에서 할 때
변액연금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서 지금 미국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에서 한 30% 가까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매년? 매년. 그게 엄청 가능한가요? 네.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가까운 주변에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메트라이프 생명의 변액연금을 한번 조회해 보시면 그 정도 수익이 최근 시장이 좋은 그 영향 탓일까요? 당연 시장 좋은 것도 있고요. 2015년 이후에 글로벌 장세가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한 최근 10년 동안에. 그래서 변액보험이라든지 뭐 변액보험 관련된 연금이라든지 변액보험 관련된 종신보험도 그렇고 수익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들은 언제까지 세팅을 해두는 게 좋은가요? 이게 일종의 타이밍 같은 것도 있나요? 물론 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결혼 자금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요즘에 최근에 트렌드가 영끌족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산데 모든 돈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준비도 못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자기가 준비해야 되겠다고 느낄 때 그 타이밍에 이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맞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단기납 종신이라고 보험회사에서 많이 권하는 상품이 있거든요. 단기납 종신. 네. 그러니까 보통 종신보험은 15년 납 아니면 20년 납으로 하는 게 가장 FM인데 단기납은 5년 납 아니면 7년 납 아니면 10년 납해서 그 5년 후에 이제 목적 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5년에 이제 원금이 100%가 되고 어떤 거는 또 7년에 100%가 되고 그래서 이제 거치 기간이 5년 아니면 3년 후에 10년이 되면 이제 수익률이 뭐 122%, 124%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120%라는 게 실제로는 20%가 더 올라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1억이 원금이라면 1억이 원금일 때 1억 2천이 된다? 예, 네. 120%일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정년 전에 만들어 놓은 보험 시스템에 그 정년을 맞이하고 나서 손을 대야 되는 것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요 질문은 꼭 정년을 이제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30대 같으면 내가 보험을 한 10년 정도 유지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신상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암 주요 치료비라든지 2대 진단 주요 치료비 이건 완전 획기적인 상품이거든요. 이런 상품은 어떤 의미에서 획기적이라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암보험이라고 하면 암 진단 자금을 5천만 원을 준비하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3천 원을 준비하고 하는데 이 주요 치료비라고 하는 개념은 10년 동안에 매년 2천만 원씩 매년 이제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는 또 진단비에 비해서 되게 저렴합니다. 한 10에서 한 20% 정도 보험료는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장 금액으로 치면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이런 상품은 꼭 정년이 되어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30대에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어떤 분 40대에 될 수가 있고 어떤 분 20대에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품이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급격하게 변화가 있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이제 처음에 출시를 했는데 상품이 너무 좋아서 너무 보장이 크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한 번씩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이 출시되어서 한 5개월 만에 갑자기 이 상품이 없어져 버려요. 네, 이런 상품은 그때 가까운 이제 주변에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정년쯤에 어떻게 손을 댄다기보다는 그 나이별로 가까운 보험 설계사가 이 상품 정말 좋다. 이거 꼭 가입하시라고 할 때는 꼭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건강원에서 혜택 많다고 없애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이 1세대가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세대가 좋은데 왜 갑자기 2세대로 바뀌고 또 2세대가 좋은데 또 3세대로 바뀌고 이거는 금감원에서 이 상품을 계속 유지를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파산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손을 대는 겁니다. 금감원에서 먼저 보험회사에게 이제 이 상품 보장이 너무 크니까 줄여라. 이렇게 이제 공고가 내려오고 또 보험회사에서도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상품을 계속 이렇게 이제 줄여가는 거죠. 지금 실손은 내년부터는 이제 5세대로 이렇게 네.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막상 보험을 하려고 들면 그런 것들이 좀 있을 때 좀 속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로서는 뭘 다 해준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확인이 가능한가요? 가입하시기 전에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이 상품을 가입했을 때 장점이 뭔지, 그 다음에 이 상품에서 보장이 안 되는 단점, 이 두 가지를 다 비교하셔야 됩니다. 장단점을? 예. 좋은 것만 보험 설계사는 보통 얘기를 고객님께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지, 이 상품이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얘기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험을 이제 가입하시기 전에 이 상품의 좋은 점도 알고 있지만 또 보험 설계사인데 이 상품이 안 되는 거가 뭔지 아니면 약관에서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약관을 검토하기는 어렵죠. 보기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입 설계서만 꼼꼼히 보시더라도 안에 이제 안 되는 부분 같은 거를 명확하게 그래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뭐 안 되면 또 섭섭해서 화를 내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일단 하나만 더 물어본 김에 네. 일상 배상 책임이란 걸 넣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 상품에 가입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 배상 책임은 예전에는 이제 실손보험에서 같이 가입을 했는데 이제 실손에서 1세대, 2세대 가고 3세대부터는 이제 실손을 단독으로 가다가 보니까 일상 배상 책임이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일상 배상 책임을 실손하고 별개의 개념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뭐 운전자에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건강보험, 뭐 여타 등등의 일상 배상 책임을 별도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운전하다가 아니라 뭐 주차장에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삐끗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일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약관인 건가요? 일상 배상 책임은 본인이 급격하게 이제 우발적으로 내가 이제 부주의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 보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이제 화분 청소를 하다가 화분을 실수로 이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는데 밑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사는 집이 20층인 경우에 1층에 그 주차되어 있는 자가용 위로 화분이 떨어져서 만약에 자동차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 고의가 절대로 아니어야 됩니다. 고의가 아니고 부주의하게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 그 배상을 다 일상 배상 책임 1억 한도로 이제 보상을 다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실손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질병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일상 배상 책임 보험도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한데 비해서 가성비가 엄청 좋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이 한 개씩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이렇게 하나 정도는 가입하는 게 좋다. 반드시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단점 비교 꼭 한 번씩 여쭤보시고 뭐 일상 배상 책임이라는 것도 내 보험 중에 하나 정도는 가입해 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치매보험, 간병보험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제가 한 30년 정도 보험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